사고이자요. 오늘의 이야기. 여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5가지 방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로 인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람들이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히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데 말입니다. 돈은 노력의 화에 따라서 많이 벌 수도 있지만 시간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최대한 유익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시간이 남을 때 보통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 붙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 순간 우리의 지루함을 덜어주며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게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활동에 사용할 수도 있었던 것이죠. 특히 실제로 우리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유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독서를 하세요. 독서라는 단어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독서? 뻔한 소리 하고 있네. 독서는 너무 지루해. 이렇게 생각이 드셨나요? 하지만 독서는 우리에게 극도로 과소평가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이 어렸을 때 책을 강제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학교 다닐 때 그다지 흥미롭지 않거나 관심 없는 분야의 책을 주로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람들이 독서를 싫어하게 된 원인이죠. 하지만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읽고 싶은 책을 선택하여 읽어나가면 누구나 조금씩 독서의 즐거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경험으로 아시겠지만 내가 주제에 관심이 크면 클수록 책은 흥미롭고 재미있어집니다. 독서는 단언컨대 여유 시간의 지루함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만약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의 책을 계속해서 읽는다면 엄청난 경쟁 우위를 갖게 될 겁니다. 정상에 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읽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술을 습득하고 다른 방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지식을 독서를 통해 얻습니다. 하루에 잠깐의 여유 시간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점심을 먹고 잠깐의 남는 시간이나 병원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에 한 페이지씩 읽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세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 웹툰, SNS를 하느라 휴대폰 화면에 빠져 있을 겁니다. 인생에서 앞서 나가고 싶다면 지금부터 휴대폰 스크롤을 멈추고 독서를 시작하세요. 우리 대부분은 학교를 졸업 후 아무것도 읽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실이 책 몇 권을 읽는 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이점이 될 수 있는 이유이죠. 독서는 주변 사회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철학을 접할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 사회적 기술, 인간관계, 돈과 같은 주제의 책 어떤 것도 좋습니다. 본인이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야의 책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계획 및 목표를 설정하세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처음에 무언가를 추구했던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상실은 지루한 일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목표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나침반과 같으며 삶을 살아가는 동기와 열정을 제공합니다. 아직 목표 목록이 없다면 지금이 여러분의 목표 목록을 작성할 완벽한 시간입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과 목표를 달성하는 자신을 상상할 때 우리 몸은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되죠. 하지만 목표가 단순한 소원이 되지 않으려면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계획할 때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떠다니게 두지 마시고 그것들을 우선 종이에 모두 적어보세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두뇌는 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딜리트합니다. 목표한 계획을 기록하게 되면 뇌의 더 많은 영역이 활성화되어 정보에 더 많은 영향과 중요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목표를 기록하는 것은 시각적 알림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볼 때마다 해야 할 일과 그것을 하는 이유를 상기하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에 맞는 목록을 살펴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것을 살펴보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다시 보게 되면 식어가던 열정을 다시 점화시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스스로 시도해보고 미래를 위한 몇 가지 목표와 계획을 세우세요. 세 번째, 운동을 하세요. 운동은 누구나 알고 있는 좋은 것이고 자주 해야 하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운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체가 멋지고 건강해지는 것뿐 아니라 운동을 꾸준히 하면 우리의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의 뇌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여 기분을 향상시킵니다. 세로토닌, 아드레날린, 도파민 등이 분비되어 불안과 우울증을 줄여주며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라 운동을 하면 뇌신경 영양인자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BDNF라는 이 단백질은 새로운 시냅스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뇌유란의 성장을 돕죠.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뇌세포를 보존하고 성장시킵니다. 이를 통해 더 나은 연결을 만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것이죠. 말씀드리는 운동은 반드시 강도 높은 근육 운동이나 땀을 흘리는 달리기 같은 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 의하면 산책과 같은 격렬하지 않은 걷기 운동도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회사 주변이나 동네 한 바퀴를 걸어보세요. 운동이 우리에게 유익한 또 다른 장점은 우리를 외부 자극과 단절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몇 분이라도 지루함을 느끼면 곧장 휴대폰을 집어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산만한 정보로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조용한 휴식을 취할 시간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의 갑작스런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들은 주로 언제 떠오르나요? 여러분 삶에 대해 생각하고 하루를 정리하고 미래를 위한 계획은 언제 하게 되나요? 아마 외부의 산만한 정보와 자극의 연결이 끊어질 때일 겁니다. 운동은 외부의 산만한 정보와 자극과의 연결을 끊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러니 심심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휴대폰을 보는 대신 조깅이나 산책을 해보세요. 이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몇 가지 아이디어와 통찰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을 청소하세요.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내는 공간이 깨끗한가요? 주변 환경이 엉망이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엉망이 되죠. 하지만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면 정보를 훨씬 더 잘 집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물리적 환경이 우리의 인지 능력, 행동 및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 환경이 완전히 엉망일 때 우리는 종종 청소를 시작하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체를 한 번에 청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청소를 계획할 때 완벽히 깨끗한 것을 목표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보다 약간 더 깨끗한 곳으로를 목표로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곧게 펴놓으세요. 쓰레기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서류들을 정리하며 업무 공간을 조금 더 쾌적하게 하세요. 물론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전보다 나아졌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깨끗한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갤러리를 정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앱을 제거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불필요한 것들을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높은 확률로 사용할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바로 정리하세요. 다섯 번째, 새로운 지식을 익히세요. 학교를 졸업했다고 교육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들은 지속적으로 배우며 새로운 지식을 습득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가 시간에 특별히 할 일이 없을 때 그때가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만약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 그것이 즐겁게까지 하면 엄청난 동기부여로 연결되죠. 그림을 배우는 것이든 완전히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분위기는 우리 삶의 다른 영역으로 영향을 전파시킵니다. 즉, 새로운 경험에서 얻은 추진력을 다른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루를 조금 더 활기차게 하기 위해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세요. 어떤 것이든 새로운 지식은 삶의 언젠가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유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